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보이시죠? 금양의 감사 의견이 거절로 나왔습니다. 저희 채널, 우리 채널에서만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은 아니었고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저를 포함한 이 금양의 사업 연속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네. 최근의 일로 볼까요? 예. 광산 가치를 거의 90% 다운을 시켰죠. 이건 역시도 투자자들을 좀 기망한 그러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류광지 회장의 개인 사재를 털어서 금양에다가 넘겨준 수준권도 있었고요. 이 수준권의 문제점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냥 자전거래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MOU 건들, 거래 상대방이 실체가 분명하지 않죠. 그리고 거래 내역들 역시도 의심이 많이 가는. 그냥 단순하게 공급 이슈. 어떻게 할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계약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전혀 하등의 계약 관계로서의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MOU. 이러한 내용들만을 가지고 계속 투자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기대감들만을 줬던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금양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일부 2차 전지를 제가 그냥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그냥 교주들이죠. 교주들. 그리고 몇몇 또 장성급 사람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 사람들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2차 전지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끊임없이 1년 기간이 넘는 과정에서 아픔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고, 이러한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국내 K배터리의 우수성, 여기에 이제 탑들이 많이 들어가죠. 공매도 탓이다, 처음엔. 두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들? 또 무슨 탓이었나?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의 탓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캐즘? 큰 틀로 보게 되면 이제 캐즘인 거죠. 근데 산업을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캐즘을 모른다? 그리고 실상 이 캐즘의 원론적인 이야기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캐즘을 이렇게까지 장기간 동안 틀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생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이 1년 반, 그죠? 거의 이제 2년에 가까워지는 이 기간 동안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 했었나요, 여러분들? 2027년도, 8년도, 29년도, 30년도 영업이익과 매출액 부분들을 단순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가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목표 주가를 산정한다?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산업이 영원히 K배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끊임없는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가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미 시작 스타트 자체가 중국과 뭐 미국과 유럽과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정말 그러니까 피만 안 보이는 것뿐이지 엄청난 전쟁터로 변화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거기서 못 버텼던 기업들, 뭐 유럽으로 따지게 되면 뭐 노스볼트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겠죠. 다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남아있는 회사라고는 이제 중국 기업 1위겠죠. 그 다음에 2위 우리나라 그룹들, 그 다음에 3위 일본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파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들은 나날이 성장을 하는 모습들, 점유율을 키워가는 모습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점유율이 요새는 조금 좀 올라오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 점유율이 쪼그라드는 사이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의 점유율, LFP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LFP 가격 경쟁이 안 된다고. 가격 경쟁력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거에 대한 예측도 안 되는데 202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30년도 실적들을 예측을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설정해가지고 개인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시전을 한다? 이런 거죠, 애초. 상식선에서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기업의 재물을 까도 까나 안 까나 이야기 자체가 허우맹랑하잖아요. 그러면 산업 자체를 아예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산업에 대한 이해, 산업에 대한 변화 흐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을 막연하게 장기 투자? 끝으로 몰고 간다. 2차전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다 이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못 버티는 기업들이 금연과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4월 11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의신청 할 거예요. 이의신청 하겠죠? 뭐 이대로 상패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악의 선택을 하진 않겠죠. 뭐 악의 연대기도 아니고 뭐 악인들만 모여있는 회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4월 11일 날 이제 이의 신청을 할 거고요. 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거래 재개가 될지 아니면 정말로 이 회사는 연속성에 있어서 전혀 살아날 기미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연속성을 가지고 시장이 살아났을 때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상장 유지가 안 되겠죠. 4월 11일 날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상패 절차가 들어간 거지 상패가 결정된 건 아니다. 아셨죠? 다만 실상 상패가 되지 않고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현재 가격대를 유지를 하는 거는 너무나 힘든 가격입니다. 그렇죠? 지금 재무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돈이 없어요, 회사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돈이 없습니다. 보이시나요? 단기 순이익입니다. 1억 4천이에요. 1억 8천입니다. 작년도가 600이었고. 돈이 없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들어갈 돈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자금 자체를 2차전지를 활용을 해서 과연 살려낼 수 있을까? 사리꼬인가요? 기술력이 있을까요, 과연? 설령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은 상패가 되면 정말 또다시 한번 이러한 팬덤 종목군들의 결과가 어떨지 그리고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으로 점철이 됐던 섹터들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 끝이 별로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금양을 토대로 해서 2차전지의 허상 그리고 2차전지의 이 교주 팬덤 문화 이 투자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시 한번 알게 된 그런 케이스로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께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에서는 뭐 조언을 들으시거나 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저도 이 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서로 윈윈을 하는 관계를 맺으시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더 언행이라든지 그리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말의 무거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고요. 아마쪼록 주주분들께서는 이 사태를 마무리를 좀 잘 되게끔 좀 힘드신 시간이시겠지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의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자책하시는 것보다 나를 이렇게까지 끌고 왔던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주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주들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양에 대한 좀 무거운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름답지 못한 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즐거운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